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연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한다. 내 몸에 나쁜 것을 버려야만 비로소 큰 사람이 된다는 이치와 같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듯 내 몸의 질병을 털어버리고 건강한 장수를 누려야 할 텐데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전신이 저리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전신이 저리답니다. 전신이 저린 듯, 찌릿찌릿한 듯, 순환이 안 되는 듯 불편한데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고 본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까지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본인은 괴로운데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괴롭다고 하는 환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혼신마목이라고 합니다. 혼신마목,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든다.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는 저리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감각이 이상하다는 사람도 있고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팔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 나타나느냐 또는 이 현상이 낮에 더하느냐 밤에 더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고 치료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체가 오묘하고 인체에 나타나는 병들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혼신마목의 환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혼신마목의 가장 큰 원인은 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가 부족하면은 바로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갑니다. 그런데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가야 되는데 기가 허하니까 혈이 못 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가 부족돼서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가 부족된 사람이겠죠. 말하자면 자꾸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 또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 근데 살이 안 찌는데 삐쩍 말랐는데도 땀을 많이 흘려요. 그것은 바로 뼈에서 진액이 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혈이 부족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기가 부족돼서 혈이 가야 되는데 혈이 충만돼서 인체를 영위해야 되는데 인체를 잘 영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혼신마목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순환장애입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순환장애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것은 칠정에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칠정에 손상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가 울체됩니다. 기가 울체되면 바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이 영화를 누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바로 혼신마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신마목을 치료할 때는
침투하는 방법이 있고 한약을 써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침과 한약을 동시에 투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소장정격이라는 침법입니다. 이 소장정격이라는 침법은 바로 보혈 강장시키는 침법인데, 이것은 생리통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몸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럴 때 다 쓰는 침법인데, 혈자리가 4자리뿐이 안 됩니다. 이 4자리의 혈자리를 잘 자극을 주어서 보혈 강장을 시키면 바로 훈신 마목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폐승격입니다. 이것은 폐는 기를 주관하는데 기가 울체되거나 기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될 경우에 폐승격을 씁니다. 신정격은 바로 신기가 운행되지 않을 때 뼈가 위주로 생긴 사람, 관골이 나온 사람들이 훈신 마목이 올 때는 신정격 같은 것으로 신장 기운을 돋궈주고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면 바로 훈신 마목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신 마목의 한약 치료는 감이 보중익기탕입니다. 보중익기탕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기약인데, 기를 돋구는 약에는 사군자탕이 있고 보중익기탕이 있고 이기승향탕 같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승향탕은 바로 위장 기능이 약하면서 기가 부족할 때 쓰고, 보중익기탕은 기가 부족해서 계절의 변화를 잘 못하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보중익기탕을 쓰는데, 그것을 체질에 맞게 쓰기 때문에 감히 보중익기탕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만, 훈신 마목을 치료하는 한약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감히 보중익탕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전신이 저리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나타나는 동반되는 증상을 보아서 훈신 마목, 전신 저린 것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전신 저리는 현상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전신이 저리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온몸이 저리는 증상, 혼신마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치료 사례가 있었나요? 네, 65세 된 여성이 3년 전서부터 전신이 저리면서 전기가 흐르듯한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러한 불편을 호소해도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이 여성은 타랑 증상이 있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여성 쳐놓고 코가 크게 생긴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원인을 모르니까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증상은 왜 그런 건가요? 네, 바로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한 이런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훈신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기가 흐르듯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마비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뻣뻣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기가 허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네, 기가 허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여성은 타랑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랑 증상이 있었다는 것은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기가 부족하면 장과 항문이 처지는 겁니다. 또 코가 크게 생겼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가 크다는 것은 기가 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가 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성은 여름을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열은 기를 상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무더위는 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기가 약한 사람들은 여름을 지내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잘합니다. 또 전신이 전기가 흐르듯 저리다는 경우도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타랑으로 수술까지 하셨다고 했는데요. 타랑도 기가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이러한 현상인 타랑은 바로 기가 부족돼서 장과 항문이 처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타랑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수술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치료는 기를 돋궈줘서 항문과 장의 기운을 돋궈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기를 돋궈주는 한약을 쓰는데 이것이 한의학적인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타랑이 있었다는 것은 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 환자가 전신이 저리거나 전기 오듯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바로 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증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유독 여름철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여름철은 사람들이 조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섭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내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더위는 기를 많이 소모하죠. 그래서 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여름철을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성들이 여름에 양산을 쓰고 다니는 것도 기가 부족한 것을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료 중에 자기는 여름에 굉장히 힘들고 축축 처지면서 지내기가 힘들다고 그러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서 기가 부족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왔을 때 그것이 기가 부족해서 온 병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여름이 되면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이 전신적으로 저리고 이렇게 마비되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기가 부족해서 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분은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맥이 이 여성은 방광이라는 맥에 떨어졌는데 이 방광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기가 부족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타랑 현상이 있었죠. 여름이 지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상도 있었죠. 그래서 기를 보충해주면 이 전신의 마목 현상이 치료될 것으로 생각해서 보종익탕 가미방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목, 무릎이 어제 저녁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아파서 잠을 푹 잘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네, 전신이 저리는 혼신 마모계 환자, 치료 결과도 궁금한데요. 네, 한 제 복용할 때마다 상당히 중요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한 제를 복용하고 나니까 저리는 것이 10에서 3 정도까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좋아진 것이죠. 이번에는 몸살을 앓았는데도 짧게 가볍게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식후에 졸림도 약간 덜했고 그러나 아직도 식후 졸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처방으로는 삼출탕이라는 것을 투여했는데 이 약도 바로 보증이탕의 가감방입니다. 그러나 내상의 증상을 좀 더 봐주기 위해서 바로 삼출탕으로 처방을 바꿨는데
더욱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약을 쓴 다음에 전신의 저림 현상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간에 처방을 바꾸신 거네요. 네, 처방을 바꾼 것은 바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원칙은 변하지 않죠. 삼출탕이나 보증익탕이나 다 기를 보강하는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비위 기능을 좀 더 봐주기 위해서 삼출탕을 써서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심, 마목, 오늘도 또 한 가지의 질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박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증상에도 대입해보고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법이 그것뿐이 없느냐?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지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종류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가를 찾아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평생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활막 조직을 침범하는 만성적이고 진행성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비가역적 관절 손상과 만성 통증, 이 통증도 굉장히 극렬하고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반면에 은은하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보면 류마티스 양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증이나 이런 양상을 보면 류마티스하고 똑같은데 유사한 질환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강직과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이 염증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되느냐?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통증은 화로 인한다. 모든 통증은 화로 인한다. 또 곪거나 썩거나 뾰루지가 나는 것도 화가 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화라는 차원에서의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진통제를 쓰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성 통증에 의한 만성 염증성 질환에 의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가를 찾아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가장 큰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화죠. 화는 기의 싹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각이 진 사람, 코가 오똑하게 생긴 사람, 특히 얼굴이 각이 진 여성들, 코가 오똑한 여성들, 관골이 나오고 얼굴에 살이 없는 여성들, 콧등에 살이 별로 없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강직해 보이죠. 강직해 보인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여성 쳐놓고는
강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마음도 강할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아주 착합니다. 아주 심성이 착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풍기는 풍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강한 충격이 와도 잘 견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비위에서 운행이 조화가 안 이루어질 때 사지팔다리 관절은 비위에 속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부은 것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 부위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빨개지고 이런 경우는 비위의 부조화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얼굴이 동글납작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개 비위 운행이 부조화가 일어나서 관절에 통증,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외기라고 그랬어요. 외기라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것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사지팔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손상돼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절에 통증이 오고 붓고 열이 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풍에서 오는 것이냐, 한에서 오는 것이냐, 습에서 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외기에 손상돼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첫째가 감이사칠탕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인삼 양이탕입니다. 비위 부조화에 의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죠. 또 오적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위기에 적응을 못했을 때 오는 관절의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해 줍니다. 특히 허리, 다리 쪽으로 이러한 통증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 엉덩이가 크고 배가 나오고 허벅지가 굵고 다리가 굵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이 푸른 경우도 있습니다. 코가 붉은 경우도 있습니다. 코가 붉다는 것은 풍에 손상된 거고 입술이 푸른 사람은 한에 손상된 것입니다. 얼굴이 붉으면서 부탁하고 개기름 끼면서 부은 듯한 것은 바로 습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을 때는 원인 치료를 하는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확한 처방을 구사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모두 다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검사했는데 본인은 류마티스 같이 아픈데 검사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전신 관절이 류마티스 관절로
여기저기 부으면서 몹시 쑤신다고 했습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무릎, 발목, 발가락, 발바닥 모든 관절 부위가 돌아가면서 통증이 심한데 아침이면 관절 마디들이 뻣뻣하다가 오후 되면 좀 풀린다고 했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욱신거리고 쿡쿡 쑤시면서 아프고 어느 날은 양측 어깨의 통증을 시작해서 전신 관절에 자통이 나타나서 어느 곳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류마티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진단을 받은 후에 약을 복용하자마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전신에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속이 미식거리고 극도의 피로감이 나타났으면서 임파선이 붓는 증상도 나타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약을 임의대로 중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약을 복용 중에 실신하는 이러한 일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 없이 양약을 중단하고 통증을 참고 견디다 못해서 한의원에 내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치료약까지 중단을 하셨을까요? 또 다른 증상도 있었나요? 네, 이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의 통증이 격렬하고 붓고 아픈 증상뿐만 아니라 마른 기침을 오랫동안 해온다고 했습니다. 목 안에 가래가 붙어 있는 느낌이 있고 침 삼킬 때 아프면서 두통과 어지럼증도 있고 심장이 잘 두근거리고 얼굴이 잘 달아오른다고 했습니다. 가스가 잘 차면서 배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안 오고 손발에 열이 잘 나고 또 조그만 슬픈 장면이나 누가 뭐라 그러면 너무나 슬퍼서 잘 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울체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기해열에 복진을 해오니까 상당히 아파했습니다. 네, 이분 상당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 어떤 체질이었나요? 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병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체질을 감별해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성은 얼굴이 각이졌고 얼굴이 각이졌다는 것은 기과형이라고 그러죠. 기과형에는 기병이 오죠. 기가 울체돼서 병이 온다는 것이죠. 코가 크다고 그랬어요. 이 여성은 코가 큰데 코가 크다는 것은 기가 울체가 되기 쉽다. 한편으로는 기가 허하게 보기도 하지만 울체도 되기 쉽다. 그러나 이 여성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서 기가 울체되어서 병이 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얼굴이 각이지고 키가 큰 여성이라는 것, 그것은 기가 실하다는 것, 의미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맥이 우울한 맥이 나왔습니다. 울체된, 기가 울체된 것이죠. 그래서 기가 울체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그렇게 극렬하게 통증으로 나타나고 기침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병일수록 병명은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을 갖고 왔는데 그것은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각이지고 키가 큰 여성이고 복진을 상해 기해열의 압통이 있고 이것은 바로 기가 울체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맥도 울체된 맥이 나왔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전신의 자통, 격렬한 통증 이것은 바로 기가 울체돼서 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약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통증은 화에 의한다 그랬는데 한약에서 기는 화의 싹이라고 해서 기가 울체돼서 격렬한 통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녀석이 조금만 자극해도 눈물을 잘 흘린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신기가 울체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침을 하는데 이것도 기가 울체돼서 나타나는 기소입니다. 그래서 감이사칠탕이라는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복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전신의 극렬한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고 빨갛게 부어오르던 것도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런저런 약을 들어도 효과가 나지 않았었는데 감이사칠탕을 한제 복용하는 중에 많은 전신의 증상들이 좋아졌고 마른 기침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을 투여한 저 자신도 이렇게 격렬한 통증이 빨리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렬한 전신의 통증은 한의학적으로 분명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 올바른 원인을 찾아서 올바른 약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의학의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체의 신비입니다. 한의학을 그대로 믿고 인체의 신비를 그대로 믿고 한약을 투여하니까 한제 한제 한약을 투여할 때마다 모든 증상이 좋아져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관절의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한 적이 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렬한 통증이 한의학을 그대로 믿고 투여했을 때 정말 신기한 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이 여성은 얼굴이 각해졌다는 거, 또 눈물을 잘 흘린다는 거, 맥이 울체된 맥이 나와 있다는 거, 또 헛기침을 자주 한다는 것을 보아서 기소에서는 감이사칠탕을 투여했더니 바로 격렬한 통증까지 좋아졌던 아주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건강 고민을 상담해주신 시청자의 사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정미주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두 딸을 둔 40대 주부인데요. 이번에 첫째 딸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입학식도 못 치르고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무탈하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주어서 기특하고 감사하네요. 딸은 대학 합격을 하고 나서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뭐 한창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나이이기는 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살 빼는 한약을 사달라며 저를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기도 하지만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먹겠다고 하니 저는 영 마음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졸라대네요. 한 달 만에 10kg, 20kg을 뺐다는 후기들을 보여주면서요. 박사님, 이런 한약을 안심하고 먹여도 되는 걸까요? 딸과 함께 방송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딸과 어머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정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0대 여성인데 대학생 딸을 뒀네요. 예. 이 한의학에서 이제 체중을 뺀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살이 찌는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살이 자꾸 쪘다 이러면 그 섭생을 우선 잘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로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기가 부족해서 부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를 보강해주고 노폐물, 습담을 제거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면은 냉하면은 부풀어요. 그래서 유난히 엉덩이, 배, 허벅지 쪽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서 순환되게 해줘야 그곳이 스름해지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을 뺐다가 자꾸 반복이 되는 요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인 치료를 하면 몸이 좋아지면서 건강이 좋아지면서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이러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약인지 성분도 모르는 그것이 한약이라고 해서 무슨 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문만 듣고 뭐 몇 킬로 뺐다 몇 킬로 뺐다 이런 것만 듣고 약을 쓴다는 것은 그것을 사서 먹는다는 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한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살을 빼야 건강도 지키고 살도 빠지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상한 약을 먹을 수가 있겠죠. 뭐 풀뿌리 나무뿌리가 다 한약은 아니니까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살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정미준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전신이 저리다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팔팔한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요.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